네, 잔멸거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2부에도 이어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부에는 실제 면접 분위기처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두 학생 모두 이제 아직 면접과 관련된 경험들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어서 조금 더 좀 어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면접에서 나의 이런 점만큼은 꼭 한번 어필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만의 무기.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소은 양? 저는 관찰력이랑 기획력을 어필하고 싶은데 제가 연예부 기자로 잠깐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남들이 쓰는 어떤 소재와 다른 소재를 써서 되게 큰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저만의 그런 매력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경험을 잘 살려서. 서건 군 오늘 어떻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생각이에요? 저는 새내기 코칭 프로젝트라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획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그 잠 못 들던 순간이었고 그리고 어떤 거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창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을 모으고 모든 것을 했다는 면에서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이 많았다는 점, 그 점을 부각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당황하지 않고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침착하게 잘 풀어내기를 두 사람에게 바라겠고요. 일단 두 사람이 직접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께 드렸습니다. 그 자소서를 읽어보시고 일단 면접에 앞서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시안 대표님부터. 네, 우리 평소에는 한 사람은 장황하고 한 사람 너무 간결했는데 오늘은 둘 다 되게 적절하게 좋네요. 저번 프로그램을 봤는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은 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재밌게, 그러니까 기자를 희망하고 막 그런 것들 써는 거 많지 재밌게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좀 재밌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그 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소서가 된 것 같고. 서광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자소서를 딱 보면서 이 친구는 왜 도대체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부분이 여기 보면 뭐 좀 하다가 보니까 막 그런 식의 어떤 느낌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자소서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면접에서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자소서네요. 홍기찬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두 분의 자소서 괜찮나요, 두 학생?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 적어야 되는 건 죄송합니다. 나를 표현하기보다 기업 입장이나 뭐 언론사 입장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좀 기재되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좀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보다 퀄리티는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맥이라든가 문체는 좋아 보이는데 객관적인 팩터,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면접장에서도 내가 받고 싶은 질문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리들, 그게 직무하고 연결되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자소서를 가지고 또 어떻게 면접이 진행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강석원 학생의 면접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의자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한 3개 이상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이시안 대표님부터 강석원 학생에게 면접 시작합니다. 네, 석원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HRD 전문가가 꿈이죠? 그쪽으로 지원하신 거고. 근데 지금 보면 학과가 컴퓨터과학부란 말이에요. 컴퓨터과학부는 싫은가요? 네, 컴퓨터과학부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컴퓨터 쪽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이게 각자에게 맞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쪽은 제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HRD 쪽도 석원 학생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제가 그쪽 부분에 있어서 되게 경험들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아직 입사 전이지만은 그래도 대학생이 할 수 있는 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의뢰해봤자 대학생 수준이잖아요. 가령 컴퓨터과학부 같은 경우도 아마 처음에 전공해서 지원을 들어올 때는 이런 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또 있어 보이니까 컴퓨터과학부 하면.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자기랑 안 맞다는 걸 들어와서 알았잖아요. HRD도 하는 대학 수준에서 뭐 새내기랑 만나고 그런 것들은 참 재밌기도 한데 기업으로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이른바 돈을 버는 거가 연결이 되면서 처음에 의도했던 그 순수한 것과는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달랐을 때 지금 컴퓨터 같은 건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 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컴퓨터를 포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전공을 바꾸지 않았다는 면에서 그래도 잡고 있다는 면이 제가
이 부분을 아예 놓은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그 교육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HRD 쪽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분명히 HRD 쪽에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 점들을 다 제가 장점들을 취합해서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면 컴퓨터 과학부의 경험을 HRD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살릴 수 있을지.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냥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할 텐데, 만약에 그 부분이 갑자기 인력이 모자란다 하면 제가 그 부분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긴 큰 회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홍기찬 쌤의 또 면접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석원 씨는 이제 교육 담당자로 입사 지원서를 내셨는데, 교육 담당자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만약 3가지 있다고 하면 3가지로 뭘 꼽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원 씨는 이제 전공은 이공계신데 이제 교육으로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 생활 하다가 다시 또 내가 이제 이공학적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고민을 해봤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육 부분이 제가 정말 적성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이 길로 달려왔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면접장에 교육 담당자를 꿈꾸는 구직자들 중에는 교육학 전공을 했던 친구들, 경영 전공 통해서 인사 조직론 이렇게 수강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석원 씨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 경쟁자들 대비 제가 석원 씨를 뽑아야 될 이유는 뭐죠? 그분들이 하지 못한 실무와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해왔고, 그리고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조직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그분들과 차별을 할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인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건군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하는데요? 긴장한 거에 비해서는 답변이 또 술술 끊이지 않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부분이 좀 좋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미흡했는지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되게 속으로는 긴장을 하고 압박을 받았겠지만 겉으로는 이제 좀 되게 태연한 척. 네, 그런 뻔뻔함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굉장히 자기가 실무를 많이 했다를 강조를 하는데, 이 기업에서 보자면 대학생들의 실무라는 게 그냥 도토리 키재기 딱히 그렇게 저걸 했으니까 대단하다라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컴퓨터과학부로서의 어떤, 지금 홍기찬 선생님도 질문하셨지만 그런 강점이 뭐냐 교육학과에 비해서라고 했을 때, 컴퓨터과학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석력, 어떤 패턴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고, 그 교육생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해서 순서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배워왔기 때문에라고 해서 컴퓨터과학부에서 했던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들을 키워왔다.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홍기찬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선 그 교육 담당자들한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 소통, 그다음에 남을 배려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교육 담당자로서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들 속에서 피교육생과 그다음에 교육자 관련되는 트러블이라든가 마찰, 또 그다음에 커리큘럼이나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될 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노출이 돼야 내가 전공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이 있다라고 설득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언급하게 되면 이 직무로 들어가기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육이나 인사 직무는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그러니까 본인 경쟁자들 중에는 인사팀에 입사하기 위해서 노무사 1차 패스했던 친구들도 있고, 교육학 관련돼서 학위받은 친구들도 있고요. 인사교육장교 출신의 RT 출신들도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 욕심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직무예요.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이력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노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웠던 부분을 조금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엔 크게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던가요? 일단은 그 교육
그 세 가지 역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질문받았을 때 제일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았다. 네. 네. 지켜보고 있는 소은 양도 조금 더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보고 난 좀 여기서 이런 전략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된 게 있었나요? 조금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오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 의자로 이제 소은 양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소은 양의 면접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정말 내가 진짜 면접을 보는 것처럼 많이들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도 한번 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은 양의 면접 이시안 대표님부터 질문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일보를 가정해서 지원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질문 드릴 첫 번째는 왜 한국일보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이렇게 많은 매체들 가운데 가장 객관적인 매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가 발전하는데 거길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자로서의 영향력을 꿈꾼다면 조중동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한국일보를 한 이유가 그냥 발빠르게 따라가서? 물론 다른 각 매체들만의 장점이 있고 이렇게 특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기사는 좀 기획을 잘 하고 좀 같은 걸 보더라도 좀 재미있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풀어내는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런 기사를 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사를 또 가장 잘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일보가 그러니까 4대 매체, 그러니까 4대 일간지였다가 사실 요즘에 좀 탈락한 면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일보를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4대 일간지의 위상을 올릴 수 있을지 그런 어떤 비전이나 한국일보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4대 일간지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신문사가 겪고 있는 위기가 지면을 많이 읽지 않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기사를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렇게 미디어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바일로 기사를 많이 보는 어떤 젊은 층의 그런 시각이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담으면 좀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같은 같은 내용이라도 좀 쉽게 쓰고 좀 이렇게 A를 보더라도 B나 C를 끌어와서 같이 연관을 해서 좀 쓰는 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블로거라든가 그러니까 개인 미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선 말고 이런 시선을 하면서 되게 오히려 폭넓고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데 그런 거랑 차별점이 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블로거도 저는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기자만 갖고 있는 어떤 좀 깊은 시각이라든지 분석력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럼 기자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분석력과 이런 걸 갖고 있다 생각하는 건가요? 네. 진짜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홍기찬 선생님의 질문 이어갑니다. 자기소개 보니까 남미 여행, 역사, 공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미 본인 돌아다닐 때 제일 좀 크게 느꼈던 부분, 인상 깊었던 점이 뭐였어요? 같은 걸 보더라도 나라마다, 나라 역사마다 그 사회의 어떤 인프라, 어떤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이 같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쿠바에서는 돈에 대한 개념이 우리랑 전혀 다르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전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왜 그런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연예기자, 인턴 기자 시절 이야기들이 자소서에 보이네요. 영화 변호인 관련된 기사 취재 이력이 보이는데 당시 이 영화 처음 개봉됐을 때 일각에서는 너무 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영화가 아니냐라고 해서
뭐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좀 비판했던 그런 세력들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봤었나요? 보수적이다라는 지점에서요? 아니 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있냐고요? 아, 물론 그게 어떤 그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이고 정치적으로 읽으려면 충분히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또 저 역시 정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모든 영화가 모든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이런 스펙트럼이 있고 저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저는 각각의 어떤 그 영화의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양한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영화들이 많은 게 더 다양한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소은 씨가 가장 살면서 좀 고민되는 부분, 현재 강소은 씨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요즘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요? 글쎄요, 그 취업이 물론 가장 고민이 돼서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뭐 일용직을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루트가 많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모두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좀 그게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은 양.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일단 답변에 대해서 짧게 좀 시간 관계상 평가를 좀 들어볼게요. 네, 소은 양 같은 경우는 지금 하면 할수록 이제 자신의 생각들이 분명히 좀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조직과 맞을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잘 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갔을 때 취업을 위해서 온 거니까 그런 부분 조직적인 것과 맞춰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네. 홍기찬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여행 이력, 쿠바 이야기나 아니면 변호인 이야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변호인 이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직접 취재 활동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지 않으니까 특히 여성 구직자들이 요로 어미 종교를 할 때가 많은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다로 끊어서 좀 포멀하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 자소서를 가지고 나중에 면접을 보면 반드시 이 질문들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소은 양. 네, 진짜 면접 보는 것처럼 떨렸고 앞으로 이런 해주신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서건 군도 오늘 어땠어요? 면접을 보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 네.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린 시간을 마무리해야 하고요. 이 시간도 여러분의 참여가 꼭 있어야 가능하죠. 네,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주냐에 따라서 이 사실은 코너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순항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래 지금 하단으로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을 네. 통해서 면접 공포증을 이기고 싶은 분들, 면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다 좋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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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orktv.or.kr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들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29일 금요일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3시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에서 한국직업방송 성공취업 특강 취업의 전설이 진행됩니다. 선착순 모집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편하지 않은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